안녕하세요. 사업 공부의 허대리입니다.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디벨롭 시켰는지, 그리고 어떻게 첫 매출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하는 사업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주고 영상을 제작해주는 서비스고요. 이름은 유유입니다. 유유. 첫 매출 인증샷부터 보여드릴게요. 참고로 저는 몇 억씩 버는 사업가가 아니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초보 사업가입니다. 이 콘텐츠는 제가 사업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는 채널이고 저의 경험이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마주했던 단계가 무슨 사업을 하지? 였습니다.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봤습니다. 여기서 잘한다는 것의 기준은 막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거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나마 최고의 것을 꼽아보는 겁니다. 내가 앞으로 갈고 닦을 분야이기 때문에 나한테 되도록이면 편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의 이 교차점 중에서도 조금이나마 이 잘하는 쪽에 속하는 분야를 찾았습니다. 저는 일단 제 유튜브 채널을 17만 명까지 키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너는 유튜브로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의 혜택을 본 것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 유튜브 채널도 거의 수년간 10번을 말아먹고 겨우 한 번 성공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잘 할 수 있는 스킬이 하나 필요해요. 스킬. 뭐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진이면 사진, 영상이면 영상, 디자인이면 디자인 완전 이렇게 막 날카롭게 뾰족한 게 아니어도 날이 서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잡고 이렇게 들고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도무지 막 무슨 분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부족하거나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스킬이 아직은 없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스킬들을 좀 숙련을 시켜야 됩니다.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워주는 일이 100% 확신할 수 있는 스킬이 아니었어요. 제 채널은 만들었어도 남의 채널은 성공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잘 해내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연구하지 않았을까? 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좋아하기도 하니까 많이 좀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뭐 안 되면은 방법을 바꿔서 딴 거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야를 정했다 이거고요. 두 번째 단계에 도착하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.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해결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은 사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배고프면은 우리가 뭐 음식점 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잖아요. 문제가 있고 이 해결 방식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이라는 게 이제 가치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. 뭐 궁금증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해주고 이렇게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줬을 때 거기서 받는 것이 돈이다. 그래서 이 누군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.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고객을 찾는 거예요. 고객.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걸 판매할 수 있을까? 근데 솔직히 사업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
이걸 정의하기가 좀 힘듭니다. 세상에 어떤 고객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게 사람이죠.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내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? 이런 서비스 만들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?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죠. 근데 너무 친한 친구나 가족 아니면 좀 생각이 좀 비관적인 사람들,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아마 물어봤자 그거 안 될걸? 이런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는 주로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. 형,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주변에 유튜브 채널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. 아니면은 뭐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서비스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요? 이렇게 10명한테만 이야기해도요, 이 10명이 이렇게 있잖아요. 10명한테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접하는 사람이 거의 막 10명이 넘을 거잖아요. 10명이. 그럼 나는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진 않지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고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. 적어도 10명이니까 100명의 사람들,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매칭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를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제가 온라인 마케팅만 거의 한 7년 가까이 했거든요. 근데 마케팅 중에서 입소문이나 소개보다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, 저는 인맥이 없는데요, 너는 유튜브 했으니까 인맥이 생긴 거잖아요,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도 뭐 인맥이 많은 건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박해서 다짜고짜 찾아간 케이스가 많습니다. 그와 동시에 다른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제 실력을 엄청 키웠어요. 계속. 좀 냉정한 얘기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인맥이라는 게 애초에 형성이 안 됩니다. 인맥을 넓히는 팁을 좀 드리자면은 회사를 좀 이용하는 건데요. 회사가 되게 좋은 인맥 형성의 장이에요. 지금 옆에 계신 동료나 선배들, 이런 분들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하면은 고객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,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퇴사할 때 막 욕하고 나오지 말고 최대한 좋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딴 얘기로 좀 샜는데, 두 번째 단계를 정리하면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객을 찾아라.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면서 한 2-3개월 지나니까 누군가를 소개받게 됐어요.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,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.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어주는 서비스 팝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서 좋아, 나 살래, 얼마야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온 거죠. 근데 얼마야?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은 이제 팔 수가 없다는 거죠. 옷이나 음식 이런 유형의 상품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, 저처럼 대행 서비스 같은 거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시켜야 돼요. 상품화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영상 5개 올려주는데 얼마다,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게 처음에는 얼마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게 당연히 어설플 수밖에 없는데요. 첫 상품은 당연히 어설픕니다. 저도 그랬고, 이게 점차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감이 잘 안 오면은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점차 나에게 맞게 바꿔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서비스명과 내 사이트도 같이 만들면 좋습니다. 저도 미리 서비스명과 사이트를 만들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하고 거의 2달이 지나서 만들게 되는데,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으면 로고나 사이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어쨌든 서비스명은 유유로 지었고 로고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제 아내가 만들어줬고요.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고 소개하는 분한테 제안을 하게 됐고 마침내 그 제안을 수락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오는데,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.
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해 줄게 라고는 약속을 내가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. 이 단계가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단계인데요. 사업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 하나를 시켜도 그 음식이 맛있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. 근데 한번 책임을 지게 되면은 그 다음 약속이 쉬워지니까 어떻게든 이 산을 넘어야 돼요. 어떻게든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. 사업에서 자신감과 실력이 커지는 순간이 바로 이 고객과 한 약속을 지켰을 때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인 거죠. 그럼 제가 이 사업에서 이제 한 약속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한 달에 뭐 N개의 영상을 올리겠다. 이게 첫 번째 약속이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왜 운영하겠습니까? 그 사업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잖아요. 그래서 뭐 성과를 내는 거, 이게 제가 했던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. 이 첫 번째는 어떻게든 지킬 수 있거든요. 그냥 한 달에 N개 영상 올리는 거 밤새도록 편집하면은 당연히 올리죠. 근데 두 번째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도 두 번째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. 몇 개월 동안 쫄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. 그래서 성과를 내면은 이제 다음 클라이언트를 모집하기가 훨씬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. 이렇게 성과를 좀 보장하는 약속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자판기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자판기 같은 사업은 뭐냐면은 결과가 보장되는 그런 사업을 말해요. 뭐 디자인을 해준다던가 개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블로그 글 30개를 올려준다던가. 그러니까 1,000원을 넣으면은 포카리 스웨트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성과가 아니라 딱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거죠. 이렇게 약속을 지키게 되면은 사업의 한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. 이제 다섯 번째는 그 한 사이클을 반복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시키는 거고요. 규모를 키워가는 겁니다. 규모. 이제 한 사이클을 돌면은 대략 어느 부분에 어떤 거가 필요한지 조금씩 감을 잡게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는 거예요. 일단 저를 예로 들면은 유튜브 채널 운영 사업이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겠죠? 미팅, 기획, 컨텐츠 기획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겠죠? 이 전 과정을 한 사이클 돌았으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올 거잖아요. 그래서 쭉 적어봐요. 뭐가 필요한지. 이게 막 명확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구분이 돼야지 이제 어느 부분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었네. 아니면은 이 부분은 외주를 맡길까? 이 부분은 뭐 다른 툴을 쓰면 좀 빨리 할 수 있다. 이 부분은 한번 속도를 더 빨리 내보자. 이렇게 하나하나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. 이런 프로세스를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일종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. 매뉴얼.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뭘까요?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매뉴얼이에요. 그러다가 이제 매뉴얼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나를 이제 대체를 계속 하는 거죠. 그때 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가 제가 첫 매출을 만들었던 과정이고요. 아직 저는 다듬을 게 너무 많아서 제 사업을 계속 뾰족하게 깎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배운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. 이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잘하고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. 자기 일을 하면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
그럼 오늘도 퀵앤 더티한 하루 보내세요.